사장님,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이 아파트 보고 부동산 사장님 만나서 얘기 좀 하다가 왔어요. 여기 무슨 아파트예요, 여기? 지역만 말씀드릴까요? 안양입니다. 저녁 먹기 전에 잠깐만 촬영 좀 더 진행해도 돼요? 그럼 잠깐 얘기를 하고 갑시다. 여기 근데 왜 보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면 여기가 신축이에요. 지금 좀 싸다고 생각해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러 왔어요. 20평대가 7억 정도 하고요. 30평대가 8억 정도 하는데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입지에 30평대가 8억 정도 하면은 비규제 지역 안에서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세가 20평대가 하나도 없어요. 다 30평대 전세가 나와 있는데 30평대도 지금 좀 싸고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서 제 투자 후보 리스트 안에 있는 거죠. 어디 보셨어요?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대단지가 하나 있거든요. 세대수 큰 단지도 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아파트여가지고 같이 보고 왔습니다. 요즘 부동산 상황 어때요? 사람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진짜 솔직하게. 규제 지역은 매물이 없는 상황인데 거래가 뜸하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눈치 빠른 사람들, 비규제 지역 안에서도 여기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단지들이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관망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에 움직입니다. 사람들 긴가민가 할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단지들을 물색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요? 네, 그렇죠. 여전히 지금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데는 투자가 가능한 지역. 종잣돈 한 5천에서 1억 정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곳. 강남 1시간 이내 지역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 온 단지도 바로 앞에 거의 1분 컷으로 초등학교가 있고요. 3, 4분만 걸어가면은 역이 나오고요. 그 역을 타고 53분 정도면은 강남까지 도착을 합니다. 입지도 괜찮고 단지도 괜찮고요. 게다가 연식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는 지역들이 다 별로여서 안 묶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입지 가치가 있는 데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투자하시면 충분히 저는 재테크라는 거는 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액의 종잣돈이라도 불려나가는 게 재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온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도 6개월 사이에 7천 올랐어요. 우리가 6천만 원 모은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한 달에 300씩? 1년 이상 모아도 3,600인데 투자해가지고 6천 벌 수 있는 단지면은 괜찮지 않아요? 뭐 여기서 더 많이 오른다 이걸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가 가지고 있는 입지 가치랑 지금 형성하고 있는 가격을 봤었을 때 2억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한다고 하면요. 진짜요? 네. 아니, 방송 아니라 진짜. 방송 아니라 진짜로. 아파트 관계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솔직히 들었거든요. 커뮤니티 이런 데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거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다 하긴 하는데 그거 알면서도 반년 전으로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고. 아 맞아. 진짜 그런 얘기 요새 많이 들어요. 내가 모으는 속도보다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진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모아하셨던 분들도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지각비 있잖아요. 아, 내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오른 것 같아. 그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싸게 사는 건데? 이게 괜찮은 건가? 괜히 내가 꼭지 잡을까 봐 두렵고 떨어질 것 같까 두렵고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저 너무 이해가요. 그 마음이. 근데 장우님은 지금 보시잖아요. 저도 2018년에 처음 투자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2018년에도 서울이 경기도가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1,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는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이 부동산 투자를. 1,500만 원이면 지금 시세로 얼마 정도예요? 5천 정도 될 거예요. 6년, 7년 정도 됐으니까. 저랑 비슷하시네요. 2018년에도 막 기사에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다 올랐다고. 근데 안 오른 것들도 있었어요. 그 안 오른 것들을 동네왕래 시리즈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부천 같은 데 가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안 올랐으니까 별로인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다 제가 가진 돈으로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2021년 되니까요. 3년 뒤에 3억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없구나. 이거를 참
길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정 빼고 지금 상황을 이성적으로 봤었을 때 다 그냥 안 되는 거잖아. 다 올랐잖아.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있을 때 나는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본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 이 시장에서는 재테크를 현명하게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거죠. 2018년에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산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산을 갖기 시작한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아파트를 골라서 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2018년에 큰 돈 갖고 있었으면요. 용산 샀죠. 근데 내가 큰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불리는 게 재테크고요. 부동산 한 채 정도의 투자로 해나간다라고 하면은 3천만 원을 투자해서 6천만 원으로 불리고 6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 2천으로 불리고 이런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진 돈으로 자산을 사면서 돈을 불려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10개, 막 20개 이렇게 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쪽에서 얘기 안 한 건데 그래서 너는 얼마나 수익을 냈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가진 거 하나만 팔아도요. 2억 나옵니다. 왜 그동안 얘기 안 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잘난 체 하는 것 같잖아요. 팔아도 막 얼마 나온다 막 이렇게 하는 거가. 근데 이럴 때 팔 때 양도세 내잖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세금 다 떼고 2억인가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세금 다 떼고도 그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 2억 번 투자를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1,500만 원으로 진짜로 3천만 원을 만들었고요. 그 3천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진짜 2억 벌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그러면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로 될 것 같아. 저기랑 아까 또 어느 아파트를 하셨죠? 좀 더 비싸요. 거기보다. 신기하지 않아? 구축이거든. 아까 내가 보고 온 건 신축이거든. 구축이 더 비싸다 지금. 거기 대장이니까. 비규제 지역에 그런 대장 아파트들이 아직 싼 게 많아요. 대장이라는 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오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수요가 진짜 몰리는 아파트거든.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충분히 돈을 벌 것 같아. 근데 이런 걸 잘 몰라 사람들이. 그냥 비규제 지역 별로야라고 퉁쳐 생각해. 좀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별로라고 퉁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돈으로 불릴 수 있는 선택지들을 지우개로 지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우개를 들고 계실 게 아니라 연필을 들고 내가 어떤 아파트를 내 종잣돈으로 투자할 수 있지? 적어내려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3천을 6천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아파트 보고 와가지고 배당도 메고 있고 야외여서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진이 내가 어떻게 투자했는지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3천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럼 이게 계속 쭉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올라가요. 그랬다가 멈춰요. 그랬다가 잠시 떨어지기도 해요. 그랬다가 보합해요. 그러다 갑자기 올라가요. 너무 올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멈춰요. 그러다가 빠지기도 하고요. 올라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돈이 불어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궁금한 거는 시기가 궁금해요. 언제 해야 되느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 내가 3천만 원으로 투자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 라는 거를 보면요. 상승을 할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승할 것 같아 라는 심리, 그리고 지금처럼 화폐 가치가 녹고 있을 때 이 돈이 녹는 거에 따라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 해서 코인이나 미국 주식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때요? 지금 떨어지고 있네?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다가도 멈추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그래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잖아요, 많이. 그러면은 규제 같은 것들이 나와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 규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약간은 멈춰요. 규제가 나왔으니까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거래를 막 하진 않죠. 2018년에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의 뇌피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벌어졌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가 04년, 08년, 2014년, 2018년이고요. 2021년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단지들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어떤 단지들은 아직은 덜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별로 다릅니다. 현재는 2014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세금 규제가 엄청 심하게 나왔어요. 종부세를 중과하는 규제가 나왔어요. 이때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한번 빡세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가격이 주춤하죠. 근데 이렇게 가격이 주춤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규제가 나오니까 떨어질 거야. 내가 이걸 들고 가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올제님 같으면 팔겠어요? 안 팔죠. 나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파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때 많이 팔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시점을 생각해보면요. 2025년. 이때 샀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샀어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기에 산다는 겁니다. 지금이 여기가 2025년인 겁니다. 자모님, 2025년 이거 완전히 이렇게 보합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던 것을 2025년 10월에 규제로 인해서 약간은 눌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떨어질까? 아니면 이거 올라갈까? 긴가민가 하는 시기에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아니라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사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비싸게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막 줄을 서가지고 아파트 하나 보려고 10명이 줄 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동산에 한 개의 아파트를 보기 위해서 10명이 줄 서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무엇을 사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실제로 이렇게 급격히 올라갈 때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저평가된 아파트라고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것들은 좋은 것들이 많겠죠? 그 좋은 것들을 과거에 샀으면 좋았겠죠? 급격히 올라가니까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은 보내줘야 돼요. 투자자인 저는 솔직히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것들은 선호하지 않아요. 왜?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라는 것은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하면서도 거기서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투자의 본질은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제가 실제로 2018년부터 2021년, 2025년까지 경험을 해나가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급격히 오른 시장에서도 덜 올랐으면서 좋은 거, 강남 접근 1시간 이내에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면 그것이 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이런 거를 사겠어요. 덜 오른 거, 그러면서도 강남 1시간 이내에 들어오는 아파트를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에 조심해야 될 거를 피하면 됩니다. 자, 조심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냐면요. 안 팔릴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면은 잘 안 팔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세대수가 너무 적은 것들. 100세대, 50세대, 70세대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두 번째는 부동산 중에서도 잘 팔리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피스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규제가 심해지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규제를 피하려고 이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세요. 규제를 피하려고 사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익이 날 만한 걸 사야 됩니다. 조심할 것 더 있나요? 비싼 거를 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현실적으로 내가 만약에 1억으로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5억 5천에 4억 5천 정도의 투자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사면은 뭐가 걱정이에요? 떨어질까 걱정이죠. 내가 만약에 5억 5천짜리를 사서 떨어진다. 그러면 4억 5천 밑으로는 안 떨어져요.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전세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지금 수도권이 전세가 내려갈 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체감하실걸요? 어떻게든 여기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전세도 없고 전세 올리려니까 올재님도 최근에 5천만 원 올려줬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지 않으니까 내가 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4억 5천 미드로는 안 떨어지겠구나가 있는 거예요. 투자금 1억으로 투자를 하면. 원래는 7억에다가 전세 4억으로 한 3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었어요. 7억짜리가 너무 올라갔어요. 14억이 됐어요, 지금. 전세는 어때? 5억 정도 올라갔어. 1억 올라갔어. 전세 1억 올라간 것도 진짜 많이 올라간 거죠. 매매가는 7억이 올라간 거예요.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금? 9억이 들어가죠. 이 매매가가 전세가 밑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적지만 이 안에서는 출렁거릴 수 있는 거예요. 비싸진 상황을 조심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왜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단지를 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모님 찾아보니까 구축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축도 덜 오르면서 강남 1시간 이내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입지가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괜찮다 이거예요. 왜? 증거가 있어요. 실제로 2025년에 이번에 오를 때 있잖아요. 서울만 오른 게 아니에요. 경기도에 있는 강남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축들도 5천만 원씩 막 이렇게 올랐어요. 아, 5천 올랐으니까 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5천이 올랐지만 여전히 그 가격이 덜 오른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전세금 5천을 줬기 때문에 지금 남은 돈이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저는 일단 1억을 만들어야겠네요. 지금 오늘 아까 본 것도 1억은 들어가니까. 올제니 5천만 원 모으는데 얼마나 걸려요? 1년에 1천만 원?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5천을 투자해서 1억 만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수도권 1시간 거리에 5천으로 가능한 곳들도 있으니까 다들 몰라서 그렇지. 돈을 불리기 위해서 어디냐가 중요한 거지. 어디를 사기 위해서 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까 자모님 보셨던 그런 아파트들? 저 그럼 그냥 내일 부동산 가면 되는 거죠? 너무 조급하지. 올제님 지금 종잣돈 정확히 얼마 있는지 알아요? 그냥 대충 5천만 원. 아, 그러니까 이게 대충 5천만 원이잖아. 그리고 이거 어떻게 부동산 가가지고 얘기하고 어떤 아파트 볼지 알아?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잖아. 아, 나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옛날에 진짜 올제님 같았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줄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자산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실거주를 할지 아니면 투자를 할지를 내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가진 종잣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있는 아파트를 보러 갑니다. 근데 이 보러 가는 거는 오프라인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도로, 로드맵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확인한 아파트들을 비교해서 정리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부분 안 하십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를 꼭 해요. 그냥 한두 개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3, 4개 이상의 아파트들을 비교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 중에서 더 좋은 거를 사는 거죠. 5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선택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서 부동산 방문을 해서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자, 6번은 내가 가지고 있는 3천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급등했다가 보합했다가 내려갔다가 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이 단계를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빠지는 거를 못 참고 어떻게 합니까? 팔죠. 지금 이 순간에 수익도 없는 거잖아요. 각종 상황 변화, 규제, 세제 개편 이런 것들이 나와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냐면은 장기 보유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는 1번부터 6번까지를 따라가면은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드렸을 때 이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또 시작을 정말 한다라고 했었을 때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종잣돈에 맞는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는 거. 이걸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7억 번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면 좋을지를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부동산 실제 가가지고 어떤 말 해야 될지 그거를 제가 또 부동산 가가지고 제가 실제로 정말로 사장님이랑 대화했던 내용들을 만들었어요. 미니 영상으로. 그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막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 여러분 20분만 딱 시간 내시면 되거든요. 20분만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면 진짜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막 부동산 방문해서 돈 깎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럼요. 깎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받아주시기도 하고 안 받아주시기도 해요. 그거를 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하실 수 있어요. 몰라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비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걸로 막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사실은 남이 돈 벌었다는 사례보다 내가 7억 더 벌려면은 어떤 아파트 선택해야 돼가 궁금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을 잡아가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왜 그동안 미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부동산이 나한테 너무 중요하고 내 전 재산이 걸린 일이라서 이젠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솔직히 드는 것 같아요. 자모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원래 시작을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저도 되게 많이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불안을 느껴서 시작한 거지. 제일 큰 불안은 아이한테 짐이 되는 부모가 될 것 같은 불안. 이대로 가다가는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불안. 나이가 32인데 일을 6년 이상 했는데 내 통장에는 1,500만 원밖에 없고 내가 쓰고 싶을 때, 특히 우리 가족이 아플 때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봤어요. 제 미래에 대해서. 아이는 점점 클 것 같더라고요. 교육비나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내가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전월세로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럼 집도 없이 계속 전세라도 오르기라도 하면 내가 모은 돈 다 전월세로 들어가는 거네? 이렇게 미래를 그리게 됐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기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짧아질 텐데 그럼 내가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때 잘했던 거는 자산을 가지려고 시작을 했던 거, 그걸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자산도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을 불리지 않았다면 전 여전히 지금도 통장에 1,500밖에 없을 거예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모님 근데 특히 모은 돈이 적으셨는데 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부동산을 처음부터 택하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걸 하려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회사 생활 되게 잘하면서도 부동산 자산을 좀 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한 채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부동산 한 채 꼭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 코인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정말 깨달은 건 뭐냐면은 부동산만 하든 아니면은 부동산이랑 주식을 하든 내가 이것을 통해서 가야 하는 그 목표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부동산 투자를 해나가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올제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 올제님 지금 몇 살이에요? 30살 정도 됐어요. 30살. 만 30. 일을 몇 살까지 할 것 같아요? 마음은 50. 그러면은 한 20년 정도 일하는 거네. 50살에 일 그만둔다고 하면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다들 100세 시대 얘기하긴 하더라고. 그럼 100세 시대면은 50년은 살아가야 되네요. 은퇴하고 나서도. 그러면 돈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25억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1년에 5천만 원씩. 25. 25. 그게 바로 올제님 재테크의 끝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 25억이. 끝지점을 딱 정해놓고 일하는 동안에 재테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소득이 끊기면 그걸 가지고서 불려나가는 것보다는 일하는 기간 동안에 불려놓은 돈으로 나머지 일하지 않는 기간을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처음에 1,500이 정말 10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1,500을 3,000으로, 3,000을 1억 2천으로, 1억 2천을 2억 4천으로, 10억에서 1,500을 연결을 시켜봤죠. 그러니까 안 될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던 것 같아요. 유튜브로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유튜브로만 공부하면은 실행이 안 돼요. 유튜브로만 공부해가지고 실행이 됐으면 벌써
샀을지도 몰라요. 자산을 불렸을지도 몰라요. 재테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안 됐다라는 거는 유튜브로는 실행까지 이어지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알고 싶다. 그럼 저도 유튜브로 많이 알아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정말로 내가 실행까지 옮겨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분야에서 성과를 내본 사람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모님한테 배우면 어떤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요, 막 부동산학 박사 딴 사람도 아니고요. 경제 전문가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저는요, 현장에서 진짜 뛰고 구르고 하면서 여기에 온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전 투자 노하우들, 정말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죠. 아파트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매수부터 매도까지 거쳐가야 되는 방법들과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죠. 제가 아까 1번부터 6번까지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올제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지금? 1번에서 한 6개월 고민했던 것 같거든요. 저걸 다 알아야 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알려드릴 때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무리 제가 이 아파트가 좋아요, 저 아파트가 좋아요 라고 조언을 해드려도 실제로 의사결정까지 가시는 분들은 스스로 2번부터 5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찾아본 것들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나서 현장에도 가보고 그런 과정들을 스스로 거쳐 나가신 분들이 결국에는 의사결정까지 가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생각하면 속상한 일인데 제가 웬만하면은 친구들한테 이런 집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잘 얘기를 안 하는데 해야 되겠는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아파트 좀 괜찮은 것 같다. 이거를 좀 사두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년 지나서 만났거든요. 근데 안 샀더라고요. 왜 안 샀냐 물어보니까 의사결정을 못 했대요. 결국에 끝에. 근데 그 아파트가 5억이 올랐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무리 어떤 선택을 하고 얘기를 해줘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게 끝에 결정까지는 가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았고 이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 과정에서 많이 헤매지 않게 제가 이 방향으로 오세요. 이 방향이 여러분들한테 더 좋습니다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저 방향은 아니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같이 함께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사기 전부터 사고 팔 때까지 올인원으로 알려드리는 거죠. 저 6가지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잘 되신 분들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분. 가장 최근에 저번 주에 만났어요. 어떤 수강생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편지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방 웃음을 지으시면서 너무 좋다는 거야. 예전에는 돈이 너무 없으니까 불안하기만 했는데 내가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벌어보니까 5천만 원으로 투자해가지고 이게 지금 한 7천, 8천이 되는 거를 보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부동산을 아예 몰랐었는데 그리고 이제 20대 때 시작을 해서 실제로 진짜 자산 10억을 만드신 분도 기억이 나고요. 또 50대 분들도 조급하지 않고 하나하나 진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실행해서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신 분도 기억이 남아요. 50대가 되면은 내 노후 대비도 걱정이고 아이들 집도 걱정이 돼요. 아, 그러면 내가 50대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집 한 채는 진짜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열심히 해서 집을 사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우시면서 아, 제가 진짜 집 사기를 너무 잘한 것 같다고. 네, 마음이 너무 이제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도 좋았어요. 자모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불안과 늦었다는 그 생각이 나를 멈추게 만들기도 했고 나를 움직이기도 했다라는 그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없다라는 불안감? 그 다음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도 많이 포기하고 싶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 불안감과 박탈감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과 박탈감은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시고 시작의 계기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6가지 배워도 제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할까요? 또 거기서 내 상황에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 질문들을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대답 받아서 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 질의응답을 함께 하는 거죠. 실행에 나가실 때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시간으로 내가 가진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서로 의지도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해나가실 수 있는 단톡방도 마련을 했어요. 저도 되게 의지박약이거든요. 의지가 너무 빨리 꺾이시는 분들이 이 단톡방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환경까지도 세팅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게 처음에 투자 시작할 때 배우는 거 내가 가진 고민 어디다가 좀 말하고 싶어. 너무 궁금해. 이거를 풀 수 있는 자리, 끝까지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들을 마련을 해둔 거죠. 근데 이 Q&A 라이브나 단톡방은 그러면은 그냥 언제든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Q&A랑 그 다음에 단톡방은 당일에 마감이 돼요. 거의 대부분 선착순 마감이 돼요. 아, 이 영상 올라가는 당일에 막. 맞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 Q&A 라이브랑 단톡방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세요. 최대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봤는데 그래도 당일 마감이 되더라고요.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빨리 시작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7년 동안 진짜 현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했을 때 헤맬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누가 딱 내 옆에서 손잡고 이 길만 따라와. 그럼 너 안 헤맬 거야. 라는 사람만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주변을 보면은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재테크나 투자를 도움드리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저도 엄마고 저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게 있거든요. 이건 뭐 나중에 필요 없으면 편집하세요. 그냥 말할게요. 내 머릿속에는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난 너무 늦은 것 같아. 왜 이렇게 난 능력이 없지? 왜 이렇게 난 돈이 없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요. 그 힘듦이라는 감정에서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저도 그렇게 힘듦의 감정을 한 6개월 정도 겪으니까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후회 재발견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내가 도전해보지 않은 거를 후회하고 많이 죽더라.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못할 건 또 뭐야? 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씩 해봤거든요. 여태까지 안 했던 것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나 힘들어, 나 안 돼, 어려워에 빠져 계시기보다는 내가 오늘은 이 영상 끝나고 나서 무엇을 도전해볼까?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 중에 어떤 걸 해볼까? 라는 것들을 하나라도, 작은 하나라도 해보시면 너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2026년까지 한 달 남았거든요. 2026년 오기 전에 저랑 함께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26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할까 말까 망설이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분 영상을 보시고요. 20분 영상을 보고 내가 진짜 26년까지 남은 한 달 진짜 내가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실행해보시면 좋겠어요. 장모님 근데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이 목소리가 오늘 오전에 국군 장병 분들께서 내 집 마련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계룡까지 갔다 왔어요. 열정적으로 소리를 내서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어요. 계룡대 가서 내 집 마련 이제 강연도 하시고 그거 끝나고 또 부동산도 보시고 또 이제 유튜브 강의도 해주시고. 맞아요.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제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목이 쉬어도 좋습니다, 저는.